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18세기 중엽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인구의 5분의 1이 사망한 이 대재앙은 만성절에 일어났고 신은 언제나 최선의 세계, 최선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신정론을 기반한 세계관이 지배하던 그 시절 신학자들은 신의 분노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사상가 볼테르는 죄 없는 사람들이 죽는 것이 어찌 신의 뜻이냐고 묻죠. 훗날 사가들은 이 리스본 대지진이 신의 징벌인가를 두고 당대 사상가들이 벌였던 논쟁을 근대의 시작이었다고 평합니다. 모든 것을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였던 시대에서 인간의 이성과 합리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시대로 그렇게 넘어간 거죠. 자유한국당 유호의 최고위원이 포항지진을 문정부에 대한 하늘의 준엄한 경고라고 했습니다. 류 최고위원은 포항시민이 첨보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죠. 하지만 그 논리대로 해석을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경고하느라 포항시민이 재해를 당한 셈이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상이 대한민국 보수의 현 주소입니다. 대한민국 보수에게 근대는 아직도 제대로 오지 않았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달려볼까요? 네, 다스는 누구 겁니까? 관련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뉴스가 여기저기서 자꾸 나오고 있어요. 예.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가 다스 핵심 납품업체 한 곳을 또 인수했다라고 어제 JTBC가 보도했는데요. DMI라는 곳입니다. 이 DMI는 다스 납품업체인데 자동차 시트 뼈대를 만드는 곳입니다. 다스 핵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요. DMI 등은 리틀 다스로 불린다라는 건데요. 또 이 DMI는 설립 이후에 흑자 경영을 해오다가 지난해 갑자기 1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입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회사를 어렵게 만든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 케이스죠. 예. 네, 그렇죠.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100만 원에 어떻게 600억짜리 다운을 매입했느냐. 알고 보니 100만 원에 매입했더라. 그냥 가져갔다는 얘기죠. 근데 계속 흑자를 내다가 바로 직전에. 네, 인수 직전에요. 네,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렇다는 얘기는 뒷거래를 했거나 아니면 일부러 적자가 나도록 다스에서 물량을 주지 않았거나 뭐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근데 이제 결론은 똑같은 거죠. 결론은 다스가 이제 실소유주 논란을 펴을 수 없으니까 이시영 씨에게 비밀리에 승계 작업을 하던 것들이 지금 들키는 와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핵심 협력 회사들을 통해서 우회해서 경영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냐라고 전문가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성 물려주기 위해서 이제 16억이었던가요 그때? 예. 굉장히 적은 돈이었죠. 예, 16억을 예, 상대적으로. 한 번 주고 그 돈을 정잣돈으로 계속 불려서 전환사채나 이런 방식으로 결국은 이제 몇 조를 만들어서 삼성 전체를 먹게 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게 크게 문제가 되니까 다른 재벌들은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중에 이제 지금 다스가 흉내내고 있는 것은 재벌 2세, 3세 혹은 뭐 4세에게 회사를 하나 세우게 한 다음에 그 회사에게 그 재벌에서 일감을 계속 몰아주죠. 그리고 인수합병을 통해서 등치를 계속 키워서 결국은 본사를 거꾸로 먹는 방식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가 있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이 방식으로 거론되는 게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예. 현대글로비스 예를 들어서 현대차, 기아차 수출하게 되면 그 운송 물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물량을 원래 다른 회사가 하던 거를 빼가지고 현대차, 기아차의 해외 수출 운송 물량의 절반 이상을 이제는 현대글로비스가 해요. 그러면 글로비스는 계속 주가가 올라가겠죠. 예. 그리고 그 오른 주가를 가지고 이제 합병을 하거나 주식 교환을 통해서 현대차의 지배 주주가 되어 간다. 뭐 이런 방식인데 재벌들이 많이 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런 핵심 업체를 인수할 때요. 다스 본사에서 부장급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실무 작업을 지휘했다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가 끝나면 다시 다스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건데요. 회사 이름을 바꾸거나 경영 목표를 결정하는 일 등에 있어서 다스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했다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관여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의 주식이 하나도 없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 다스가 왜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에게 승계되고 있느냐. 예. 당연히 실소유주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실소유주는 물려받은 사람의 아버지가 실소유주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어제 JTBC 보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논란이 있는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에게 재벌들이 하는 방식으로 승계되고 있다. 그리고 그 승계 방식의 장점 중에 하나는 비밀리에 할 수도 있고. 지금 다 들켰습니다. 네, 지금 다 모서리 들켜가. 비밀이라고 하긴요. 비밀리에 상장을 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상장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상장하기 전에 비상장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잘 알아내기 힘들거든요. 이 모든 건 사실은 140억 때문이에요. 이 140억을 포기했으면 이렇게까지 오기 힘들었습니다. 140억을 계속 파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네. 몇 년 전에 이 140억을 포기하지 못한 아버지의 끝없는 돈에 대한 욕망이 결국은 파국을 부를 것이다. 5년, 6년 전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글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뉴스고요. 두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제 관련된 혐의로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했는데요.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 받았다라는 혐의입니다. 하지만 최 의원은 계속해서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어제 관련된 중요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자기가 직접 돈을 줬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배달 사고의 가능성을 일축한 겁니다. 동시에 자신과 함께 다른 국정원 직원도 함께 돈을 줬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자신은 돈을 전달하는 게 임무였고 그걸 안 할 수가 없었다라면서 배달 사고 가능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JTBC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배달 사고라고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는데 배달 사고일 수 없다는 정황과 증언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면 또 이제 정치 공작이 아니라 정치 보복이라고 하겠죠. 이 보수 진영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이 프레임이 안 먹히고 있는데 계속 얘기해요. 사실 정치 보복심이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보복심이 있다 없다 따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개개인들이 보복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가 그 마음을 꺼내서 판별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마구 질렀거든요. 누구 심령 수사들도 아니고. 근데 지금 이루어지는 수사가 공동체를 해친 중대한 범죄가 있느냐. 그런 행위들이 있으면 입보도 처벌하는 거고요. 네, 법과 절차를 따라서 하고 있는 거죠. 없으면 미워도 처벌할 수 없는 거고요. 네, 영장은 다 법원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다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이 현재 시민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보수 정당들이 여기 대응할 때 끊임없이 정치보복, 보수 정당뿐만 아니죠. 조중동도 계속 정치보복을 되뇌이는데 이게 안 통한다는 걸 몰라요.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보수 정권 한 10여 년 하는 동안 지상파들도 자기 입맛대로 장악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논리만 주류 미디어에 계속 등장하니까 자기들 프레임에 자기들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 10년 동안 일반 시민들은 사실은 굉장히 다변화된 미디어 플랫폼으로 스스로 뉴스 찾아보고 스스로 뉴스를 전파하고 그렇게 진화를 했는데 한 10여 년간 자기들을 보호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장악하게 된 미디어 거기에 둘러싸여서 진화의 시간을 보수가 놓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 정당에서 이럴 경우에 검찰도 계속 때리잖아요. 끊임없이 때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검찰은 청와대가 컨트롤해서 하명 수사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보면 여든 야든 민정수석도 잡잖아요.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걸리면 걸린 대로 다 족족 수사해버리겠다. 네, 정무수석. 정무수석이죠. 예.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은 어제 국회에 왔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조국 민정수석, 정무수석, 네, 전명환 정무수석. 그러니까 이 10년간을 보수 정권을 겪으면서 검찰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맞이하면서 검찰이 깨달은 바
이거 검찰의 방식인 거죠. 아, 여기서는 여든 야든 국정이든 검찰이든 무슨 청와대든 족족 다 수사해버리겠다. 근데 이제 과거에 하던 방식으로 정권의 부담이 되라고 조중용을 통해서 혹은 뭐 검찰의 부담을 느끼라고 계속 정치보복이라고 하는데 정치보복 하명수사 막 검찰도 공격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 청와대가 부담을 느끼지도 않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사람도 아니고 검찰은 점점 약이 오르고 이런 보복 정치 주구장창 얘기하는 건 자기들 무덤을 파는 겁니다. 이 문화 지체를 따라잡지 못하면 앞으로 보수 오랫동안 힘듭니다. 이런 얘기 안 통한다는 거, 단순히 안 통한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에게 해가 돼요. 제가 말한다고 제 말 듣겠습니까? 말은.